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중국 어린이 자선협회는 주로 불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중국의 전국 공익 자선단체입니다. 최근 중국 중화아동자회 허난성 책임자 레이커가 아이 어머니를 구슬려 자신과 동침하게 하고 기부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화아동자회는 겉으로는 공익단체라고 홍보하지만 사실 중국 민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비서장도 베이징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당국이 중국 내 자선 모금과 구호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전에 희망 프로젝트, 중국 적십자회, 중화자선총회, 그리고 이번 아동자회까지 거듭 기부 사기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해외나 국내 민간의 자발적인 자선 모금 활동과 구호 활동에는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불거진 스캔들은 어떻게 폭로되었을까요? 8월 4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유명인이 중화아동자회 허난성 책임자 레이커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이 유명인은 레이커가 아이 어머니에게 중병에 걸린 아들 치료비를 대줄 테니 동침을 요구했으며 아이는 치료가 지연되어 불행하게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유포된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겠습니다. 중화아동자회 책임자 레이커가 의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당신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란 게 뭔가요? 양심이란 뭡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양심이 있는 건지. 내가 이 일에서 양심을 어겼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녀에게 돈을 줬어요. 그렇죠? 당신은 자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내 춘이 아닙니다. 그녀가 원해서 나와 동침한 거죠. 그리고 난 그녀와 한번 잤다고,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와 잠자리 했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기부금을 준 겁니다. 맞지요? 그 돈이 당신 돈인가요? 이 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문제 있나요? 녹취록에서 레이커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돈이 자신에게 들어온 이상 누구에게 주든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 당신 돈인가요? 그 돈은 당신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람들은 자선기부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거지. 당신 보고 다른 사람과 자라고 준 건가요? 이들의 초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초심은 남을 도우려는 것이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남의 어머니와 자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나요? 당신은 참 당당하게 말하네요. 나는 그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남들의 선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남들의 선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기부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나는 그 여성에게 나와 잠자리를 하자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녀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이 기부금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돈이고 그 돈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이 기금을 누구에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어떤 네티즌은 레이커는 아동 환자 어머니가 자신과 한 번 잠자리를 하면 약간의 기부금을 주고 또 한 번 자면 다시 조금 더 주고 결국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부금을 조금씩 준 뒤 남은 돈은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공개된 정보에서 2017년 12월 중국 좋은 사람 명단에 레이커가 선정되어 허난성의 공식 금메달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신화통신은 레이커를 훌륭한 허난성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허난일보의 초기 보도에서는 레이커가 연간 수백만 위안을 벌어들이는 강철 사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생면부지 병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며 심지어 자신의 승용차를 팔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자선 활동에 열심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류의 추문은 중국에서 매우 많으며 보고된 것은 현실 상황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중국의 좋은 사람 목록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요. 중국의 좋은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인가 봅니다. 지금의 모범인 개인이나 우수한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두 비난하는 것 같이 들리네요. 이 지도자들을 보세요. 모두 선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이들이 저지른 행동은 사람들의 기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폭로된 추문이 현실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약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그 집은 이미 바퀴벌레 천지일 겁니다. 저는 사회 뉴스 영상을 만드는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하는 분야와 프레임워크 연구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젠 참을 수 없어요. 이제는 실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가장 최근 소식에 따르면 용의자 레이크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재 허난성 민정국에 전화를 걸었고 관계자는 레이커와 연락이 닿지 않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화아동자선회 관계자도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며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남용하거나 회계가 불투명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 자선단체의 책임자가 자선을 이용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무력한 어머니들, 구원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로 인간성을 상실한 자만이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할 수 있겠죠. 세상 모든 선의와 따뜻함, 정의와 도덕성의 생존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미 제 언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악행을 표현하기에 가장 악랄한 말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99582 번호의 의미는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인데 정말 아이러니한 숫자네요. 현재까지 레이커는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몇 달 전 이미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인지 여부는 대중이 알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진실을 기대합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중화아동자회 공식 웨이보에 댓글을 남기려 했으나 공식 계정에 댓글 기능이 이미 차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화아동자회 관계자는 자신은 이 사건을 잘 모르며 상사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허난성 민정청 자선처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관찰자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30만 건을 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허난성 민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론의 대응이 느린 것도 죄악입니다. 당 건설에만 돈을 쓰고 당 건설밖에 모르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건 적십자회와 다를 게 없네요. 동침까지 해야 한다니 이것이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남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괴롭히네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또 중화아동자회군요. 저번에 아동 환자들의 수천만 위안의 기부금을 유용한 것도 중화아동자회 책임자였죠. 관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이 동침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조직은 완전히 썩은 거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여러 1인 미디어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각자 영상을 올려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9958 중화아동자선회 어린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하나 어머니에게 성적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숫자 9958은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인데 그자는 어머니들과 동침하면 한 번 자면 돈을 조금 주고 또 한 번 자면 또 조금 더 줍니다. 할부로 잠을 자고 할부로 돈을 주는 거죠. 이런 일도 할부로 하는군요. 사람들의 위기를 이용한 이런 행태는 정말 악덕합니다. 그자는 자선기금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아픈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선의의 기부금을 대거 모아놓고 하나 어머니들에게 나와 잠자리를 해야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동침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죠. 협조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주지 않는 거죠. 또는 동침을 하다가 돈을 끊어버리거나 끌다가 결국 치료비가 부족해 아이가 죽으면 남은 돈은 모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가장 거친 욕설로 그를 표현해도 아마 이 욕설을 존중하지 않는 게 될 거예요. 이번 사건이 폭로되었고 이 중국의 좋은 사람이라는 레이 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왜 도망을 칠까요?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하죠.
자선기금회가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린 이유는 내부 관리가 부실하고 운영 규정 위반 문제들이 오랜 시간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이 씨는 중화아동자선의 현안성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화중 지역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금 모금과 기부를 모두 관리했죠. 이런 식으로 회계와 출납을 한 사람이 다 맡고 있었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선 활동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부자와 수혜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선기금회의 내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른 기관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철저히 조사하여 대중에게 진실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도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화아동자회가 어떤 자선단체인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화아동자회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첫 화면에는 당의 20대 정신을 철저히 배우고 실천하라는 문구와 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아동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화아동자회는 2010년에 설립된 중국 민정부가 관리하는 전국 공익기금회로 2022년 말까지 50억 위안, 한화약 9,456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9958 프로젝트는 중화아동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로 2017년부터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화아동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9958 프로젝트는 총 2억 3천만 위안, 한화약 435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27개의 주요 공익 자선 프로젝트 중 수익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화아동자회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가 나를 돕고 나도 모두를 돕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중화아동자회는 계속해서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2019년 10월 귀주성의 한 가난한 대학생 우화연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선단체가 그녀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는데 그 중에는 중화아동자회 산하 9958 아동긴급구호센터도 있었습니다. 9958 센터는 이후 2개의 공익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기부를 요청했고 단 5일 만에 100만 위안, 한화약 1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9958 구호센터의 책임자는 왕위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기금이 우하연의 병원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했지만 9958 구호센터는 병원에 약 2만 400위안, 한화약 380만 원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1월 우하연은 결국 치료비를 내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그녀의 체중은 22kg에 불과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당시 한 베테랑 공익인사 정허홍이 이 사건에 대해 9958 센터의 책임자 왕위를 실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정허홍은 중화아동자회 9958의 책임자 왕위는 일부 의심스러운 민간진료소와 협력하여 막대한 기부금을 이들 민간진료소에 할당하고 있다. 이 뒤에는 막대한 이익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왕위가 말한 병원 양저우 츠신탕 병원은 현재까지 병원장 류류성의 의사 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왕위는 중경의 한 민영병원과도 협력했는데 이 병원은 매월 환자에게 9천 위안, 한화약 170만 원의 병실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베이징의 유명한 의료기술 병원의 매달 병실료는 고작 한 달에 900위안, 한화약 17만 원입니다. 9958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 사진은 책임자 왕위가 평소 소셜미디어에 명품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 그녀의 생활이 매우 사치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중국 적십자회 대형 구호 프로젝트 고위 임원인 런루이홍은 중화아동자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9958과 왕위의 연쇄적 기부 사기 및 기부금 남용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 고발 역시 결국 허지부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중국 적십자회 고위 관리자는 중화아동자회는 왕위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할 뿐 그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중화아동자회 전체가 문제라는 뜻이 된다. 2017년에도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지만 처리 방식은 동일했다. 그녀를 한 달 동안 정직시켰다가 조용히 복귀시켰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내부자는 왕위와 9958 문제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왕위가 중화아동자회 비서장 왕린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아동자회가 여러 차례 왕위를 보호한 이유는 왕린과 다른 관리들 사이의 공동이익이 얽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화아동자회 비서장 왕린은 인터뷰에서 중화아동자회가 매년 어린이 구호를 위해 그에게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화소년아동자선회는 전국적인 공익재단으로 설립된 지 10년 동안 전국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800만 명 이상의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구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총액은 35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현재 매년 어린이 의료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자금은 5억 위안을 초과합니다. 중화아동자회는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2023년 9월 여러 아동 환자 가족들이 베이징에 있는 중화아동자회 사무실에 모여 심각한 질병에 걸린 80명이 넘는 아동 환자 가족이 받아야 할 1,000만 위안, 하나 약 18억 9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중화아동자회 랑팡팀의 항커시 성을 가진 책임자가 횡령했다며 고발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 민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커시성을 가진 책임자는 중화아동자회 9958 프로젝트 명의를 사용하여 선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했으며 그 후 이 자금은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 환자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사기 금액은 1,000만 위안, 하나 약 18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사법기관에 이관됐습니다. 웨이보 기록에 따르면 이미 2020년 5월 12일에 네티즌들이 중화아동자회 9958의 여러 비리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허난승의 한 골드 자원봉사자가 기부금을 가지고 아동 환자 가족들을 협박하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괴롭힌다고 폭로하며 그를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티즌이 당시 언급한 인물은 바로 이 레이커였지만 중화아동자회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4년 후가 되어서야 피해 어머니가 나서서 증언했고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중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